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0.34%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소형주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한 5100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의 소형주를 많이 매수했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운수창고, 기계, 섬유, 의복 이런 쪽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3000에서 한 3200포인트 요 사이를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재료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가지고 연준에서 돈을 줄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실제 확인해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죠. 지난 4월 달에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 드디어 연준에서는 첫 번째로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그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진짜로 앞으로 돈이 줄어들겠다. 과연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 좀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앞으로 일단은 돈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할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렸듯이 이 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곧 항상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민간에서 경기가 활발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연준에서까지 돈을 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되면 그게 바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시장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말씀드린 테이퍼링 관련해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냐면,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첫 번째로는 중국이고, 중국은 홍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은 틀림없이 이 중국 이야기를 꺼낼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좀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고, 근데 미국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전에 참가했던 이분께 명예훈장을 수여한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중공군하고 싸울 때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하고 한판 붙을 때 공을 세운 분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아마 그 패권 경쟁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경쟁하는데 우리 한국이 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때도 참 우리 피곤했다 아닙니까? 이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가 중국하고 이런 맞짱을 뜨는 방식으로 했고,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저 멀리 EU도 그렇고, 이런 쪽 자꾸 이 동맹을 갖다가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수급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나 호주만큼 좀 그 정도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죠. 곤란한 게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거래가 엄청 많고 미국도 거래가 엄청 많아서 이 둘 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곤란하고 백신도 좀 필요한데 미국은 또 이런 거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렇다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심 좀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관련해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이 정말로 야들이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은 당연히 중국이 커져오니까 탈중국 이야기하고 그 패권 전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중국은 자기 편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대만하고는 원래 뭐 사이가 안 좋죠. 중국은 뭐 대만을 아예 국가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남중국해에 뭐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 중국은 지금 필리핀하고도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베트남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죠. 베트남하고는 뭐 역사적으로도 엄청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 인도하고도 뭐 사이가 좋습니까? 인도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주변에 적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힘을 자기가 좀 모아가야 될 건데, 미국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힘을 좀 모아가야 될 건데, 이 중국이 지금 너무 이렇게 주위에 이웃들한테 좀 미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뭐 좀 한번 해볼라 했는데,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지금 얘들이 지금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잘 나가지만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잘해서 반도체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는 미국에서도 가져와야 되고 여러 가지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본 저놈 새끼들이 그걸 아니까 우리 수출 규제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거는 참 잘했죠. 일본이 자꾸 저런 식으로 놓으니까 일단은 자체 개발도 좀 했고, 저 멀리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FTA 맺어봤어요. 그럼 일본 안 주면 우리 뭐 이스라엘에서 뭐 장비 들려오겠다, 원천 기술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반도체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대만인데, 이 국가들이 그냥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협력에 의해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 막 해서는 일단 미국에서 지려 손 꺼버리고, 지금 대만하고 이런 데서도 중국은 당연히 손 꺼죠. 꺼버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참 곤란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반도체 기술을 애따무로 던져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국가 안보, 또 국가의 미래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우리나라는 좀 선을 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해서 좀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은 주변국하고 사이도 좋지 않죠. 그럼 자체적으로 해서 반도체라도 적어도 많이 쓰니까 좀 해볼라 했는데, 이 반도체는 저거 나라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저 유럽 있죠, 유럽. 유럽에다가 FTA를 실제 체결했습니다. 미국 안 오면 뭐 유럽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유럽도 지금 잘 안 돼요. 물론 했는데 비준이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월달에 나온 이 뉴스를 보면은 지금 중국하고 투자협정 비준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지금 FTA가 체결은 됐는데 비준이 안 돼가지고 아직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처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끔 이 뉴스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옛날에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들어본 적 있죠? 요즘 이 북한이 고난의 행군하고 있답니다. 가끔 이 관련해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여기는 뭐 북한 경제 위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북한에서 재활용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자립 국산품 애용 이런 것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주의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자립형 경제로 간다. 뭐 우리 이제 이게 고난 행군이에요. 이제 단절하고 지금 주의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외부에 지금 협조가 안 되니까 여도 안 좋죠. 여 안 좋죠. 여 안 좋죠. 베트남 안 좋죠. 인도 안 좋죠. 몽골하고는 좋네. 여도 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FTA 한번 해봐서 돌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신장 위구르 쪽에 안 좋죠. 인권 문제 막 들고 나오니까 지금 비준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뭐 중국하고도 당연히 안 좋고. 그래서 이 중국이 잘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쟤들이 지금 아마 똥줄 탈 겁니다.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하는데 그게 어려울 거라니까. 근데 중국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쟤들이 일단은 좀 대가리가 낙후된 애들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화들이 있죠.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쉽게 나옵니다. 중국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분께서 농촌을 갔는데 새가 벼를 쪼 먹더라 이 말이에요. 벼를. 저놈의 새끼가 이 사람이 먹는 벼를 갖다가 다 먹네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참새를 다 잡아 죽이었답니다. 그런 이야기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다 묻붙죠. 중국이 옛날에 철강 생산, 우리도 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독려를 하니까 숟가락까지 다 녹여가지고 철강 생산 뭐 엄청나다 했는데, 알고 보니 숟가락 뭐 젠기 이런 거 뭐 농기계 이런 거 다 녹여가지고 철 만들어가지고 와 우리 세계 최고다 막 그렇게 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옛날에 인구 많다고 한참 까불어 대던 때가 있어요. 중국이 한번 이래 그 전체가 모여가 뛰면은 지구 자전축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까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때는 또 배급제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다 미기 살려줄 수 없으니까 좀 작게 나라 좀 이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나라, 결혼하면 하나만 나라, 나머지는 이게 안 된다, 하나만 나라 해서 인구를 좀 줄이는 정책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인구가 줄어들었잖아 실제로.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붙죠. 그런데 이 젊은 애들이 이 노령화 문제가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이 늙어서 이 부양할 게 많아지죠. 사람들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볼 때는 이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또 취해가지고 아마 그 여파가 지금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립 경제 이야기하면서 빠른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 지금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세계와 지금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스스로 하려 그래도 얘들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이게 옛날에 이게 자녀 하나만 낳자 이렇게 까버릇대다가,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앞으로 물론 변하긴 변하겠죠. 아마 시간 좀 걸리고 고통스럽겠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대로 중국몽이 이루어지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주요 무역 상대국이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뉴스들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오전에도 시장에도 말씀드렸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묵묵히 좀 투자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이동성으로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악재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런 악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이 되겠죠. 실적 관련해서 여기 자료가 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 상장사 협의회에서 이제 우리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1분기 결산 실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나왔는데 조회가 7명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이번에 1분기 2021년 1분기 상장사 실적을 좀 보니까, 일단 작년 1분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 1분기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개별 기준으로 보면 6.85%, 그리고 연결해서 보면은 9.8%나 좀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1분기보다 2분기 더 안 좋고 계속 다운됐잖아요. 작년 한 4분기부터 이렇게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 이것과 지금 여기 비교가 되는데 당연히 낫죠. 그럼 2분기에는 아마 더 나을 겁니다. 3분기는 더 좋아질 거고, 그렇죠? 이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들 좀 보면은 그럼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좀 나아졌나 좀 보니까 이런 업종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일단 다 좋아졌고 감소한 게 요거다. 건설, 서비스업, 전기가스업, 요거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으로 보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운수창고는 아직 적자 지속인데, 나머지는 증가, 이렇게 감소, 흑자 전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보복 소비 같은 거 하면은 당연히 음식료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관심 좀 가져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 앞으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 매수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22개 종목이나 됩니다. 이거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돈이 어떤 업종 많이 샀는가 보니 일단 세력들은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했고 다음으로 한화솔루션, CJ CGV가 간만에 올라왔습니다. CJ CGV 이게 한 며칠 전에도 나왔죠. 영화입니까 영화. 우리나라 사람들 연애할 때 갈 때 어디 있겠어요. 영화 한 판 땡겨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화관 뭐 잘 될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불보듯 뻔한 거죠. 이런 것들 지금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다 그래요. 외국인들은 그럼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매수했나 보니까 외국인들은 CGV 가장 많이 매수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에서는 한화솔루션, 사모펀드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이런 거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보니까 와 끝내줍니다. 이거 뭐 엄청나죠. 지금 오늘이 75개 이 보조지표 신호가 났습니다. 최근 상승 반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락 반전 신호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그만큼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전략은 알고 있죠. 일단 멀리 보면은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내년을 보면은 경기 민감주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고 후내년을 보면은 보복 소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내년에는 뭐 수출 업종 뭐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정리하고 보복 소비 관련주를 좀 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순환 매매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정리를 좀 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요 정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요 정도. 요 위의 종목들은 관심이 없거나 지금 그동안 좀 올라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밑에 업종 우리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제가 오늘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 좀 해가지고 쭉 연구해서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중국 관련해서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참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전쟁이 그래도 트럼프 때보다는 나은가?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말하기 나름인데 완전히 일본처럼 탁 붙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 입장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게 참 중간에 끼 가지고 있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뭐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봐서도 항상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은 뭐 러시아, 일본, 뭐 중국 다 강대국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민족의 정통성을 갖다가 계속 지키고 있고 안 망하고 계속 이렇게 몇천 년간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이 중간에 낑기가 하는 외교를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기지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뭐 잘 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